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보조지표가 무엇인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조지표는 가격 데이터 외에 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흔히 들어보셨을 RSI, 볼린저 밴드, MACD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격, 이동평균선, 거래량 같은 차트의 기본 요소를 수학적인 수식으로 가공해서 현재 시장의 위치와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보조지표는 크게 추세지표, 모멘텀 지표, 변동성 지표, 가격 지표, 거래량 지표 정도로 나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 곧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단 하나의 지표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추세가 강한 장에 잘 맞는 지표가 있고 반대로 횡보장세에 적합한 지표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지표를 골라 쓰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조지표는 어디까지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차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외부 변수,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이벤트가 터지면 기존 지표 신호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 지표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매매를 결정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캐스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조지 레인이라는 인물이 원래 채권 시장에서 쓰기 위해 개발한 지표인데 주식시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유명해진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움직인 범위 안에서 현재 종가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종가가 그 기간 가격 변동폭의 위쪽에 머무르기 때문에 지표값이 최대치인 100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종가가 변동폭의 아래쪽에 머무르면서 지표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즉, 현재 가격이 최근 흐름 안에서 얼마나 강한 위치에 있는지를 백분율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은 %K와 %D라는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고 각각 패스트와 슬로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패스트 %K는 금일 종가에서 최근 N일간 저가를 뺀 값을 최근 N일간 고가와 저가의 차이로 나눈 뒤 100을 곱해서 구합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리실 텐데 결국 일정 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현재 가격이 어디 위치하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최고가가 100, 최저가가 0, 현재가가 50이라면 %K 값은 50이 됩니다. 이 패스트 %K의 이동평균을 낸 것이 슬로우 %K, 그리고 슬로우 %K를 한 번 더 이동평균 낸 것이 슬로우 %D입니다. 패스트 지표는 가격 변동에 너무 민감해서 신호가 자주 발생하고 잡음이 많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는 보통 좀 더 완만한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사용합니다. 키움증권 HTS 기준으로 설정값을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에는 5, 3, 3, 중기에는 10, 6, 6, 장기에는 20, 12, 11을 가장 많이 씁니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한 가지를 골라 쓰기도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띄워두고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지표를 어떻게 매매에 활용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매수와 과매도 구간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K 값이 8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 20 이하이면 과매도 상태로 판단합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은 70과 30을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 추가 매수는 자제하고 매도를 고려하기 시작하시고요.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면 매수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인데요. %K와 %D의 교차 신호를 활용하는 겁니다. %K를 단기 이동평균선, %D를 장기 이동평균선처럼 보고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을 매매 타이밍으로 잡는 거죠. 특히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 안에서 발생하는 교차 신호는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K가 %D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매도 타이밍으로 고려하고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서 %K가 %D를 위로 뚫고 올라가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매수 타이밍으로 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안전장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장기선 역할을 하는 %D가 현재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만 교차 신호를 따라가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가짜 신호, 그러니까 속임수 신호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 초입에서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2023년 상반기 일봉 차트입니다. 3월 중순에 보시면 %K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K와 %D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 시점이 바닥을 찍고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해서 6월에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 매도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의 2024년 상반기 일봉 차트입니다. 1월 중순에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바닥을 찍고 상승했고 2월 중순에 데드크로스 매도 신호 이후 과매수 구간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다시 과매도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최고점과 최저점은 아니지만 보수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위치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스토캐스틱이 맞는 같지만 명확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지표는 기본적으로 추세가 강하지 않은 박스권 장세에서 잘 작동합니다. 추세가 한쪽으로 강하게 지속되는 종목에서는 작은 되돌림에도 지표 방향이 크게 바뀌어서 정작 추세의 초입에서 보유 물량을 처분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3년 중순 엔비디아와 HBM 테마의 주도주였던 이수페타시스를 보시면요. 6월 초, 7월 초에 미미한 눌림에서 스토캐스틱상으로는 매도 신호가 나왔지만 실제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온디바이스 AI 테마의 주도주였던 제주반도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시점에 매도 신호가 발생했지만 잠시 숨고르기를 거친 뒤에 추가로 200%가 더 상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에서는 스토캐스틱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종목의 재료와 기본적 분석 그리고 다른 보조 지표를 함께 활용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스권에서는 매우 유용한 도구지만 추세장에서는 보조적인 참고 지표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